이 건물이 뭐냐가 모든 설계의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상묵TV입니다. 제가 설계 검토서를 받아들면 도면보다 먼저 보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 용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아파트냐, 근린생활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넣을지, 제연설비를 넣을지, 자동화 재탐지 설비를 어디까지 깔지가 전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용도에 이름표를 붙이는 법이 바로 오늘 다룰 별표 2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소방설계라는 건물의 주춧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11월 25일 개정에서 이 별표 2에 아주 시대적인 항목 3개가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그리고 터널입니다. 특히 앞에 둘은 전기 감리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못 지나칠 개정이죠. 오늘 이 3가지 개정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2는 왜 있나 소방법의 건물 분류 사전. 먼저 이 별표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요. 시행령 제5조가 특정 소방 대상물은 별표 2와 같다고 딱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에 우리나라 모든 건물을 30개 그룹으로 나눠 담아놨습니다. 감리원 실무에서 별표 2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이 건물의 이름을 정확히 정하는 것. 이름이 정해져야 그 다음 별표 4, 별표 5로 넘어가서 어떤 소방시설을 넣을지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한 칸 틀리면 그 위에 올라가는 소방설계 전체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이게 별표 1을 대충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령 원문 제5조 특정 소방 대상물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 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 소방 대상물 제5조 관련 개정 2025 11 25 30개 그룹 한눈에 훑고 갈게요. 이걸 머릿속에 지도록 깔아두면 세부 조항이 훨씬 편해집니다. 별표 2 특정 소방 대상물 30개 분류지도. 번호 분류 1공동주택 16 창고시설, 2 근린생활시설 17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3문화 및 집회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4종교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판매시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운수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7 의료시설 22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 신설, 8 교육연구시설 23 발전시설 UPS 추가, 9 노유자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10 수련시설 25 관광휴게시설, 11 운동시설 26 장례시설, 12 업무시설 27 27이 지하상가 터널 신설, 13 숙박시설 28 지하구, 14 위락시설 29 국가유산, 15 공장 30 복합 건축물, 실무 TIP. 별표 2는 무조건 다 외우는 표가 아니라 경계선만 외우는 표입니다. 감리 실무에서 사고나는 지점은 늘 근생이냐 아니냐, 면적 경계 위냐, 아래냐, 별개 건물이냐, 하나냐, 세 곳입니다. 오늘 딱 이 경계선들만 집중합니다. 공동주택 5층과 662, 이 두 숫자가 이름을 가른다. 1번 공동주택부터 갑니다. 여기서 핵심 숫자는 딱 2개, 5층과 660제곱미터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 등입니다. 반대로 4개 층 이하일 때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립주택, 660 이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갈립니다. 현장에서 실수 잘 나오는 포인트 하나. 2개 이상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이 면적은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지하로 이어졌다고 한 덩어리로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숙사는 조금 특이한데 1개 동 공동취사시설을 쓰는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이면 기숙사로 분류됩니다. 학생복지주택,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여기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분류 경계, 구분 층수 바닥 면적 1개 동, 아파트 등 5층 이상 마이너스, 연립주택 4개 층 이하 662 초과, 다세대 주택 4개 층 이하 662 이하, 기숙사 공동취사 이용세대 50% 이상,
주의사항.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2개 이상 동면적은 각각의 동으로 산정. 합산 금지. 아파트는 층수 기준이라 면적과 무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지만 보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별표 2에서 가장 자주 싸우는 칸.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이번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리하면서 이거 근생 맞아요? 아니에요? 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칸이에요. 근생은 대부분 바닥면적 합계라는 면적 상한선으로 정의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근생에서 빠져나가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같은 상위 용도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올라가면 요구되는 소방시설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근생의 면적 경계는 곧 소방시설이 얼마나 붙느냐의 경계입니다. 대표적인 선들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요 면적 경계 같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용도 근생 인정 상한 넘어가면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1,002 미만 판매시설 상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302 미만 문화집회 종교시설, 금융사무소 서점 등 502 미만 업무시설 등, 제조업소 수리점 502 미만 공장 등, 게임제 공업 PC방 502 미만 판매시설 상점, 학원사진관 독서실 등 502 미만 교육 연구시설 등, 의약품 의료 기기 자동차 영업소 1,002 미만 판매시설 등, 체육시설 탁구 볼링 골프 연습 등 502 미만 운동시설. 면적과 상관없이 그냥 근생인 것들도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은 면적 조건 없이 근생이에요. 다만 단란주점은 예외라서 같은 건물 바닥 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근생이고 그걸 넘으면 위락시설로 넘어갑니다. 의원 치과 의원한 의원 조산 원산 후조리원, 이발 미용 목욕장, 안마원 같은 것들도 근생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흐름에서 강화 기준 대상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나란히 명시되는 정비가 있었는데 이건 별표 2 자체보다 스프링클러 강화 기준 쪽 얘기라 다음에 짚겠습니다. 실무 TIP, 근생 판정 3단계 습관 용도 확인. 같은 건축물 범위 확정한 대지 2동 이상이면 같은 건축물로 봄. 해당 용도 바닥 면적 합계 BS 경계선. 같은 건축물을 잘못 잡으면 면적이 통째로 틀립니다. 대지 단위로 먼저 묶으세요. 주의사항. 단란주점 152 미만만 근생, 이상은 위락시설. 노래 연습장은 면적 무관 근생 유흥주점은 근생 아님 위락시설. 이름 비슷해도 칸이 다릅니다. 판매시설 근생이 승격되는 순간 5번 판매시설은 근생과 세트로 봐야 합니다. 방금 본 근생 소매점 게임제 공업이 면적 상한을 넘으면 바로 여기 상점으로 올라옵니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계열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점, 게임제 공업 계열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점입니다. 여기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가 판매시설로 묶입니다. 근생, 판매시설 상점 승격 경계. 원래 용도 근생 경계 승격 후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1002 이상 판매시설 상점, 게임제 공업 PC방 복합 유통게임 502 이상 판매시설 상점, 시장 대규모 점포 판매시설 도소매시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매시설로 올라가는 순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자동화 재탐지 설비 기준이 근생일 때보다 강하게 걸립니다. 딱 1제곱미터 차이로 설계 규모가 확 달라지니 경계 근처 프로젝트는 면적 산정 근거를 도면에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12번 업무시설. 여기서 감리원이 자주 확인하는 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구역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만든 건물로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는 것을 일반 업무시설로 봅니다. 국가지자체 청사나 외국 공관 같은 건 공공업무시설이고요. 13번 숙박시설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상 숙박업 시설 중 일반형과 생활형으로 나뉘는데 생숙은 실무에서 주거처럼 쓰이는 문제 때문에 늘 이슈가 되는 항목입니다.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도 여기 숙박시설로 들어옵니다. 헷갈리는 오피스텔 고시원 위치. 시설 분류. 오피스텔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500이 미만 독립주거 아님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근생 조건 미충족 숙박시설, 위험물 발전시설, 전기 감리가 예민해지는 구간, 17번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제조소등과 가스시설이 여기 들어옵니다. 가스시설은 숫자 기준이 있는데 지상 노출, 산소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 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30톤 이상 탱크가 하나라도 있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23번 발전시설. 전기 감리하는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칸입니다.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발전소와 함께 전기 저장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전기 저장시설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 시설까지 포함합니다. 법령 원문. 제23호 발전시설 마목 개정 2025.11 25 전기 저장 시설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 또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의 시설. 예전 조문은 전기 저장 장치만 있었는데 이번에 또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가 붙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통신국사, 대형 빌딩 전기실에 흔히 들어가는 대용량 UPS가 이제 발전시설이라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명확히 편입된 겁니다. 주의사항. ESS UPS는 리튬계 화재 위험 때문에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kWh 초과 여부, 전지 계열 UPS 용량을 설계 초기에 확인하세요. 발전시설로 분류되면 그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이 따라옵니다. 전기실 안 UPS일 뿐이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2025.11 25 개정 3종 세트 데이터 센터 UPS 터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별표 2에 실질적으로 손뗀 3곳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개정 방송통신시설의 데이터 센터 신설 제22호 마목. 22번 방송통신시설. 원래 방송국전 신전화국 촬영 소통신용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마목이던 그 밖에 비슷한 것은 바목으로 한 칸 밀렸고요. 왜 신설했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서버 밀도가 엄청나고 대용량 전력과 배터리, 냉방 설비가 집약된 공간입니다. 화재 하중과 전기적 위험이 일반 사무실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동안 별도 이름표가 없어서 애매하게 분류되던 걸 이번에 명확히 방송통신시설 안에 못 박은 겁니다. 법령 원문. 제22호 방송통신시설가 방송국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라 통신용 시설마 데이터 센터 신설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전기 저장 시설에 UPS 추가 제23호 마목. 방금 발전시설에서 본 그 개정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에 또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가 추가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신설과 세트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 대용량 UPS가 들어가니까 시설도 잡고 그 안에 전원 장치도 같이 잡은 겁니다. 개정 터널 신설 제27호이. 원래 27번은 지하상가 하나였는데 이번에 27이 터널이 독립 항목으로 신설됐습니다.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수 저산을 뚫어 만든 것,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방음 터널이 여기 들어옵니다. 궤도 차량용은 제외고요. 터널은 폐쇄 공간에 차량 화재가 나면 연기와 열이 갇혀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동안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로 정식 편입되면서 관리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2025.11 25 별표 2 개정 3종 요약. 구분 2치 개정 내용. 데이터 센터 제22호 마목방송통신시설의 신설 종전 마목바목. UPS 제23호 마목 전기 저장장치 또는 UPS로 추가.
터널 제27호 이지 하상가에서 분리신설 방음터널 포함. 실무 TIP. 참고 개정 제14호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명칭 변경관광진흥법 연동 2025.8 28 시행. 이름만 바뀐 정비지만 최신 도면 검토서에는 테마파크업으로 표기하세요. 비고 별개 건물이냐 하나의 건물이냐 실무의 핵심. 이제 별표 2에서 감리원이 가장 실무적으로 써먹는 부분 표면 아래 비고입니다. 여기가 진짜 돈 되는 지식이에요. 두 건물을 하나로 볼지 별개로 볼지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 범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비고 1 내화구조로 구획하면 각각 별개. 내화구조 건물이 개구부와 연소 확대 우려 없는 내화구조. 바닥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다만 성능 위주 설계 범위를 정할 때는 하나로 봅니다. 이 단서 놓치지 마세요. 비고 이 연결 통로로 이어지면 하나. 반대로 두 건물이 특정 구조의 복도나 통로, 이른바 연결 통로로 이어지면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 언제 하나로 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고 이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는 연결 통로. 연결 방식 판단. 내화구조 연결 통로, 벽 없음길이 6m 이하 하나. 내화구조 연결 통로, 벽 있음길이 10m 이하 하나. 내화구조 아닌 연결 통로 하나. 컨베이어 플랜트 배관 연결 하나. 지하 보도지 하상가 터널 연결 하나. 방화 셔터 방화문 없는 피트 연결 하나. 지하구로 연결 하나. 벽이 있는 구조인지 없는 구조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친절하게 정해놨습니다.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벽 있는 구조, 2분의 1 미만이면 벽 없는 구조로 봅니다. 비고 3방화 설비가 제대로면 다시 별개. 그런데 연결 통로로 이어졌다고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고 3이 반전을 줍니다. 연결 통로나 지하구 양쪽에 화재 시 경보 자동 소화 설비와 연동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 셔터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자동 방수되는 트렌처 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시 각각 별개로 봅니다. 주의사항. 판단 순서 내화 구획이면 별개 비고1 연결 통로로 이어지면 하나 비고2. 그래도 방화 셔터 방화문 트렌처 갖추면 다시 별개 비고 3. 하나냐 별개냐는 소방시설 소급 설치 범위를 좌우합니다. 현장에서 방화문 셔터의 연동 폐쇄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문만 달려있고 연동이 안되면 별개 인정 못 받습니다. 비고 사도 하나 있습니다. 지하층이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지하층을 지하상가로 보되 방화 셔터 방화문이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거나 윗부분에 트렌처 설비가 있으면 지하상가로 보지 않습니다. 논리가 비고 3과 똑같죠? 방화 대책이 제대로면 따로 본다. 이 원칙만 잡으면 다 풀립니다. 복합 건축물 둘 이상 용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30번 복합 건축물. 하나의 건물이 1번부터 27번까지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복합 건축물입니다. 근생판 매업무 숙박유락 용도와 주택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도 복합 건축물이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주택 안부 대복리 시설, 그리고 건물 주된 기능의 필수적인 설비 대피 위생 용도나 사무작업 주차 구내식당 같은 후생 복리 용도는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기계실 있다고 구내식당 있다고 다 복합 건축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 TIP. 복합 건축물 판정 핵심 독립적인 별개 용도가 둘 이상이냐가 관건. 주된 용도에 종속된 부수시설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전기 저장시설 제23호 복합 예외 판단 시 건축물 설비 용도로 언급됩니다. ESS UPS를 부수설비로 볼지 별개 발전시설로 볼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검토하세요. 정리 별표 2는 이름 붙이는 법이다. 오늘 별표 2 한 줄로 요약하면 건물에 정확한 이름표를 붙이는 법입니다. 이름이 정해져야 소방 설계가 시작됩니다. 기억할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근생은 면적 경계선으로
판매 업무 문화 집회로 승격된다. 둘째, 이번 2025년 11월 25일 개정으로 데이터 센터 UPS 터널이 새로 들어왔다. 셋째, 비고의 별개냐 하나냐는 방화 대책이 제대로면 따로 본다는 원칙 하나로 풀린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UPS 개정은 전기와 소방이 만나는 지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기감리, 소방감리 둘 다 하는 입장에서 이 흐름 계속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그래서 어떤 소방시설을 넣어야 하는가 별표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붙인 이름표가 거기서 어떻게 시설로 연결되는지 이어서 보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방 실무자 동료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